안녕하세요. 공대생의 심야서재입니다. 오늘은 글쓰기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미신, 종교, 근거 없는 믿음, 가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글쓰기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이론이 실제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얻은 저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글을 쓰는 지인들도 한 목소리로 글쓰기의 치유 능력에 공감합니다. 글쓰기는 억눌린 자아를 세상 밖으로 탈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쌓인 한이나 세상의 불만은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음을 치유한다는 건 대부분 타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에서는 상처에 관한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프랑스 바스피레네 지방의 위리뉴 교회에 놓여있는 해시계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타인은 자신이 상처를 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밥도 잘 먹고 두 다리도 쭉 뻗고 잘 잡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아파 우는데 말입니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편하게 잘 지내는. 그런 광경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가해자를 더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는 상처에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상처는 약을 바르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글을 쓰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마음속에 감추어둔 상처까지 들추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상처는 아프더라도 바깥으로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분이 글쓰기의 치유 능력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나름 글을 쓰면서 내적인 불만, 부정적인 마음, 상처받은 기억을 열심히 적었는데 상처는 치유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대답을 드려야 그분에게 도움이 될지 잠시 생각을 하다 글을 쓸 때 마지막에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도 아닌 제가 어찌 타인의 삶에 개입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글쓰기의 치유 능력에 관하여 찬찬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을까? 혹은 누군가를 가르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를 양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미신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글을 쓰며 느낀 치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직장, 꼰대와 같은 상사에게 당했던 치욕스러운 경험을 절대 잊지 말자며 더러운 순간들을 노트에 꾹꾹 찍어 눌렀던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기 싫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글자로 토해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할 수 없는 온갖 욕설이 담긴 글이었지만 실컷 퍼붓고 나니 편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해탈한 듯 편안해진 것입니다. 더러운 기억은 아무리 씻고 싶어도 흰 수건처럼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닦으려고 노력해봤자 더러운 상처는 대부분 죽을 때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행위가, 그러한 더러운 경험을 다시 들추어내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라는 선물을 주는 걸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잠재의식을 비우는 것입니다.
치유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제대로 보아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길러집니다. 상처가 외부에 드러나는 순간 그 상처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산이 됩니다. 내 주변의 이웃, 친구 또는 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과 그 아픔을 공유합니다. 상처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사라질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드러난 상처가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정화작용에는 필히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신기하게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행위만으로도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내 상처를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자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봐야 합니다. 갈등이 해결될 초석을 다진 셈입니다. 안도연의 가슴으로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에서 치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언급합니다. 박미라는 치유하는 글쓰기에서 이른바 미친년 글쓰기를 주장한다. 미친년 글쓰기의 전제는 상처를 통해 이야기하기, 흉터를 감추지 않고 말하기, 자신이 미쳤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이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를 주고받고 삽니다. 상처는 평생 해결해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저에게 던진 질문처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을 글에 담아놓아도 아픔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상처가 365일 지속된다고 하면 어쩌면 글을 쓰는 행위가 상처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상처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신음할 것입니다. 상처에게 굴복할 것인지 그것을 이겨낼 것인지 싸워보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상처의 기억을 쓰도록 합시다. 당신이 상처를 글로 쓰는 순간 회복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대생의 심야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